느티나무 두 그루가 하늘을 이고 서 있다. 그 아래 낡은 구멍가게가 있다.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발표된 구멍가게 안주인은 한 남자를 하늘로 섬긴 두 여인. 큰 폭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한 여자에게 있어 그 남자는 남편이었고 또 다른 여인에겐 아들이었다. 나란히 느티나무처럼 함께 해온 두 여인이 하늘을 이고 살고 있다.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기슭. 바람 많은 강원덕에 느티나무 두 그루가 200년을 넘게 살았다. 그 아래 구멍가게엔 그 두께만큼의 세월이 내려앉았다. 스물다섯에 시집와서 45년. 곱디곱던 며느리는 올해로 70이 되었다. 세평 남짓 구멍가게엔 철진한 물건들이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손님을 기다린다. 가난했던 시집살이를 지탱시켜온 터전이다. 두 여인의 뜰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다. 텃밭에 푸성기를 돌보듯 시어머니는 아들 사형제, 며느리는 아들, 딸 5남매를 길러냈다. 바람이 바뀌었다. 흙냄새 묻어있는 봄의 향기를 늘 가족들 밥상 위에 올려놓고 나시던 분이 시어머니셨다. 평생을 농사꾼으로 사셨던 분이다. 뜸을 받아서 톡톡하니 끓이. 그러던 시어머니가 올해 103살이 되셨다. 나무니 엄니가 저기 냉이를 다 뜯어내버려서 하나도 안 나. 씨가 없어서 냉이 씨 나올 때 다 뜯어내버려서. 그지? 뭘 뜯어내면 나순 게 낮은 게 나순 게를 하도 뽑아내버 낮은 게 뽑아내버려서. 나오니 아니 안 나와. 없어. 처음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는 그 집 귀신이 되라 하셨다. 애 낳고 살림 살며 늘 부지런을 떨어도 티 하나 나지 않는 것이 며느리의 길이었다. 끝났대 그래 아빠 낳다 좀에 김날때 뒤져요 뒤집어 이제는 이력이 날만한 일이건만 시어머니 보기에 며느리 하는 일은 늘 마땅치가 않다. 내가 그럼 엄니가 떼보셔. 일어나 술도 일어나보다 5만 원 이름에 불꽃이 이랬을 때 일은 된 며느리도 며느리는 며느리다. 있던 것도 안 타고 있지 주댕이 맞대는 거 주댕이 맞대는 만 안 탄다고 끄실기만 했네 물렁할 때 오래오래 끓여야 물르잖아. 엄니 오래오래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한창이던 그 옛날 느티나무 가지에는 강바람이 무더니도 세차게 불어댔다. 삭정이를 부러뜨려 불을 지피며 눈물개나 훔쳐내던 곳이 부엌이었다.
무궁화 동네 시어머니에게도 부엌은 그런 곳이었을까. 세월의 강이 흐르는 동안 원망은 체념을 지나 이해로 변해왔다. 많이 기운이 약해지셔서 인자 내일 그런 밭일도 많이 묻고 들어주시고 내가 하려니까 내가 힘들어서 내가 큰일 났네. 엄니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한디야.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도와주고 그래. 우리 어머님이 이제 철우가 해야지. 근데 우리 애들이 해준다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같이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봐주들 못하더라고요. 시집살이 45년. 늘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 왔다. 삼시세끼 더운 밥을 지어내면서도 늘 마음이 쓰이는 것이 며느리의 마음이다. 물 안 됐어 언니. 뭘 숙련 안 됐다고. 물을 맞아. 그냥 잡숴. 아이고 아이고 얘 갈치 지졌는데 잡숴봐. 어제 사온 거. 에? 어제 사온 갈치 지졌어. 맛있어요? 맛있어 언니? 응? 맛있냐고. 몰라 맛있나 어쨌나 먹어봐야지. 잡숴요. 있잖아. 시어머니가 밥 한 그릇을 비우시는 동안 며느리는 늘 모래알을 씹는다. 그러고도 맘 편히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멍가게 며느리 송씨의 생활이다. 할머니 저기 담배 사러 왔는데 담배 담배요? 뭔 담배 드릴까? 불렀어. 타임? 불렀어. 디스블럭스? 이거. 새마을이며 환이며 청자. 한 해가 다르게 변해온 담배 이름과 그 가격들이 여인들의 방 한 구석을 장식해왔다. 두 여인 사이에 관심사가 통하고 가장 활발한 대화가 오가는 때는 함께 드라마를 볼 때이다. 저게 부자냐? 맞아요. 부자 강부자. 그래 강부자구만. 하시며 여로며 지금의 장혜빈까지 두 여인은 함께 보며 마음을 나눠왔다. (45년을) 함께 살면서도 시어머니는 결코 며느리 방에 눕질 않으신다. 안경 벗어야지. 안경. 하루 종일 며느리 방에 계시다가도 시간이 되면 한사코 당신의 자리를 고집하신다. 언니 물 여기다 놨어. 알았어. 엉덩짝 한번 붙여볼 새 없이 쓸고 닦는 여인들의 안방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다. 이 빛바랜 사진들이 신시집 며느리들이 일궈낸 가족의 역사이다. 25에 결혼해서 남편은 15년 전 먼저 떠났다. 근역에 있어서 하늘이었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삶의 전부였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숙명적 갈등이 두 여인 사이를 드라마처럼 흘러갔다. 이렇게 억지 소리 잘하시고 좀 그런 때가 제일 힘들고 나는 나대로 어떻다고 말도 못하고 막 눈물만 자꾸 쏟아지고 그래요. 그랬다가도 또 우리는 성질 났다가도 또 금방 풀어져요. 그래. 시간은 갈등을 화해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지녔다. 45년 세월 동안 불어대던 바람은 어느덧 느티나무의 일부처럼 되었다.
시어머니가 연로해지시면서 며느리의 새벽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언니. 언니 주무시는구만? 언니 주무셔. 응. 주무셔요. 주무셔. 밤에 기침 안 났지, 언니? 기침 안 났지? 지난날 송 씨는 시부모님 공양하고 아이들에게 희생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며느리의 길이라 여겨왔다. 거부할 새도 없이 받아들인 여자의 삶이었다. 그런 생각이 시어머니 요강을 싫은 내색 없이 치우게 한다. 시어머니 세숫물을 준비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언니 이리 오셔. 신발 앉아요. 앉아. 그러나 이젠 세상이 좋아져 누구도 그런 삶만이 미덕이라 여기지 않는다. 며느리 송 씨도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 징그럽던 시집살이만큼 진하게 쌓여온 정이 그저 기꺼이 시어머니를 모시게 한다는 것이 송 씨의 생각이다. 자, 이걸 버리고 새로. 모처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집을 나섰다. 젊은 시절엔 좀처럼 갖기 힘들었던 동행길이다. 여기 가시 갔어요? 내려가나. 여기 가시 갔어? 내려간다. 아이고 무서워라. 자른 지팽이. 큰 놈 가져와요? 에? 기른 놈 가져와? 예. 지팽이 기른 놈 가져오냐고? 예? 기름 냄이 났거든. 가만 있어. 그럼 바꿔. 나 앉아줄게. 그 옛날 물동이고 단숨에 오르내리던 고갯길이 이제는 천길 낭떠러지가 되었다. 이 막막함 앞에 힘이 되어주는 이는 며느리뿐이다. 여기. 하는 거다 때문에 다 틀리더라고. 아이고. 내가 평소 자존심 강하고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하던 시어머니는 누구의 부축도 마다든 분이셨다. 그런 그녀가 이젠 며느리를 의지해 나란히 걷는다. 느티나무가 내려다보고 있는 시내엔 두 여인의 구멍가게만큼이나 오래된 미용실이 있다. 평생 자신을 꾸며본 일이라고는 없었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백발이 되셨다. 시어머니의 구부러진 등 뒤에서 며느리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머리 깎은 게 좋고 마음에 들어요 인자? 거울 쳐다봐 언니. 이 거울 좀 쳐다봐. 이쁜가 쳐다봐 거울 좀. 여기 머리 깎으면 다른 데 깎기보단 좋아. 딴 데서 깎는 것보다 여기가 이쁘게 깎지. 예. 여기 못 와서.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어찌 보면 그 길은 다르고도 같은 길이었다. 여자이기 전에 어머니였고 며느리였다. 시집살이 내내 변변한 화장품 하나 갖추질 못했던 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공통된 삶이다. 그때 먹은 거 예? 아니, 저녁 때 잡순 거 찾는 게 어떻게 생겨? 따드릴까? 따까? 예, 따드릴게. 어떻게 헛치를 날라가? 며느리 송씨가 갑자기 죄인이 된 얼굴이 된다. 시어머니가 급체를 보이신 것이다. 체했을 때 바늘침을 쓰는 것은 시어머니께 배운 민간요법이다. 손자들을 키워내실 무렵 시어머니도 이 방법을 쓰곤 하셨다. 이제 가슴 좀 덜 답답해요? 아까 저녁 때 잡순 거 찾는 게 벼. 자고 있나서 바로 잡수. 며느리는 급히 수삼 몇 부리를 구해드렸다. 약해지는 시어머니 모습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시어머니도 지난날에는 여자였고 며느리였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자신을 본다. 그 옛날 여인들의 재산 목록이로는 재봉틀이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 위에서 며느리는 오늘 시어머니의 옷을 줄인다. 어머니는 자꾸만 작아지신다. 재작년 입던 치마조차 몸빼바지로 줄여야 겨우 맞으신다. 언니, 이거 다 박았어요. 다 크게만 보이던 시어머니가 조금씩 작아지는 사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도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언니, 내가 안 미운 게 나랑 같이 살지? 그럼 나 믿고 사는 거지. 비우면 자칫 잡아내지. 미우면 같이 안 살지. 뭐 비우면 같이 못 살지. 할머니하고 투샷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이들에게 벌려놓고 가면 이제 치마는 못 입고 몸빼바지나 다 만들어 입어야겠어. 아이고, 언니도 참 고생도 많이 하시더니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 하시는구만. 혼자 있는 생각에서 조금 앉았다 가는 게. 나를 위해서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봐 나를 위해서 더 앉아 조금 계신다고. 앉았다 가두는 게. 예. 괴로워도 그래. 며느리가 구멍가게 물건을 떼러가는 날이다. 며느리 자리에 시어머니가 나앉는다.
구멍가게 작은 창문으로 지나간 세월들이 보인다. 깎아놓은 밤돌처럼 반듯했던 뒤태였는데 며느리 또한 구부정해졌다. 화전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도 낡은 구멍가게 안에서는 비싸야 500원짜리 물건들이 팔려나가고 100원짜리 샘들이 진지하게 치러진다. 얼마요? 얼마요? 1,500원. 1,500원? 이게 세 개가 1,500원이라고? 새우깡 2개. 해봐 봤나? 500원짜리. 아니, 3돈 줘. 100원짜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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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살까요? 예. 시집살이 45년. 그 길은 눈물로 오르내리던 삶의 고갯마루였다. 시어머니도 이 길을 수없이 오르내렸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이 길은 되돌아가고 싶은 깔딱 고개였을 터였다. 아이고, 언제 올 줄 알아? 늙어도 자식은 자식이다. 외출 나간 자식은 늘 물가에 내놓은 듯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힘겨운 고갯마루, 그 끝에 시어머니가 나와 계신다. 무거운 짐 함께 나눠주는 동반자이다. 무거워, 내가 들을게. 얼른 오셔. 커다란 느티나무 득으로 아래 어둠이 내렸다. 야, 얼른 오셔. 먼 길을 함께 걸어온 두 여인이 그 아래 불을 밝힌다.